네, 오늘은 정수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은 좀 시중에도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나기 좀 어려운 유형,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수 조건의 2차 방정식 정수근 문제인데, 첫 번째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 보시고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완전 제곱이 되는 거. 완전 제곱이 되는 거.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 되는 상황을 이용해 보시면 좀 좋습니다. 판별식이 0이 되는 또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근각이수 관계 이용할 때는 두근의 합이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요. 두근의 곱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우리는 두 근을 유추할 수 있죠. 두 놈의 합과 곱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경험치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좀 익히시길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기본 문제 9-7번 풀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의 두 군이 모두 정수, 양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란 말이 들어왔어요. 양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라는 말이 들어왔고요. 네, 두 군과 상수 m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두 군과 m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요. m의 차수가 어떻습니까? 같지요. m의 차수가 같죠. 그러면 첫 번째 뭘로 푼다? 근계수 관계로 푸는 거예요. 계수의 차수가 같으면. 근데 저 차수가 다르면 판별식으로 가야 됩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계수의 차수가 1차, m의 1차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걸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두근의 합은 얼마죠? m 플러스 4예요. 두근의 곱은 얼마죠? 두근의 곱은 3-2m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얘를 2배 합니다. 2알파 플러스 2베라는 2m 플러스 8이 되죠. 자, 그래 놓고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m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없어지고 11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방정식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일단 인수분해를 해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어떤 두 정수를 곱했을 때 또 다른 정수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A, B의 관계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로 묶으니까 어떻게 되죠? 알파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를 만들어줘야 돼요. 강제로.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2베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2 베타 플러스 2라고 일단 써줍니다. 그럼 우리가 4를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4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1이 되죠. 그럼 다시 공통인수가 나왔어요. 공통인수가 나와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는 자 정리하면 얼마죠? 15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요.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보면, 자, 정수에다 2를 더해도 정수고, 정수에다 2를 더해서 정수니까 두 정수를 곱해서 15가 되는 경우는요. 1, 15, 3, 5, 5, 3, 그 다음에 1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13이니까 여기도 알파가 1, 베타가 얼마? 3이죠. 그 다음 이 경우는 알파가 3, 베타가 1. 그 다음 이 경우는 알파가 13, 베타가 마이너스 1. 이 경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그 다음 이 경우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이 경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나요? 자,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양수라고 그랬어요. 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지우는 거예요. 슉슉. 음수인 걸 다 지우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1이면 베타가 3이고 알파가 3이면 베타가 1이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두 군이라는 것은 1하고 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은 4죠. 4는 뭐였죠? 네, m 플러스 4였죠. 그러니까 m은 얼마가 된 거예요? 네, 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두 군은 1 또는 3, 그 다음에 그때 n값은 0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정수근, 2차 방정의 정수근에서 차수, 미지수의 차수가 같으면 이렇게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무엇으로 간다? 부정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부정방정식 무슨 조건? 정수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9-8번으로 가볼까요? 네, 9-8번 봐보시면요. 요번에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정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 n값과 두 군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차수가 다르죠.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두 군의 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두 군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면 복잡하게 나와서 우리가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이란 건 결국엔 정수도 뭐예요? 네, 실근인 거죠. 정수도 어떤 실근이다 라는 말이 성립하기 때문에 정수 조건을 일단 실근 조건으로 축약을 해볼게요. 자, 4분의 d 갑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플러스 2죠. 이것이 양수여야 되는 것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v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하면 차수가 같아지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m 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m 제곱은 2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면 m은 뭐와 뭐 사이가 되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사이가 됩니다. 자, 정수 m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이 될 수 있는 수는 이 범위 내에서 1, 0,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다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는 0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는 x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m이 0이면요. x의 제곱은 0, 0이니까 마이너스 2는 0 되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x가 정수근이 안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우고요. 그 다음 m이 1이면 x의 제곱 플러스 2x는 0이죠. 잠깐만요. 1이면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그때 그는 0 또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건에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0하고 마이너스 2, m이 1일 때는 0하고 2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로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요, 두 근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걸 논하는 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실근의 부호가 나중에 확장이 되면서 뭘로 연결되냐면요. 근의 분리로 연결이 됩니다. 근의 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얘와 똑같은데 동일한데 구조상 숫자만 달라요. 어떤 임의의 실수 P에 대해서 두 군이 크냐 작냐, 그러니까 뭐 어떤 두 군이 1보다 모두 크냐 1보다 모두 작냐 1 사이에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와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근의 부호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확인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두 군이 모두 양수다, 두 군이 모두 양수다라면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두 군의 합은 뭐고요? 양수고요. 두 군의 곱은 뭐고요? 양수고요. 그리고 양이다 음이다 따질 수 있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죠. 실근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실근의 부호는 이렇게 외워둡시다. 합, 곱, D. 합곱 D. 합곱 D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군이 모두 음수가 된다라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합은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한근은 양수고 한근은 음수라고 할게요. 이게 바뀌어 있어서 상관없고요. 그랬을 때 두근의 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특별히 음의 절대값이 크다. 음의 절대값이 크다라면 절대값이 크다라고 한다라면 두근의 합은 음이 되겠죠. 양의 절대값이 크다. 양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두근의 합은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근의 합이 음수냐 두근의 합이 양수냐 음수냐는 절대값을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근의 곱은 음수인 건 확실하죠. 그때는 판별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럼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ac, 자 두근의 곱이 뭐죠? a분의 c잖아요. 이게 음수란 건 ac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ac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양수예요. 양수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곱해놨으니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거에는 이미 판별식이 계산돼 들어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곱만 따져주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뭐만 따져주면 된다? 기억해 두세요. 합곱띠. 다시 뭐? 합곱띠.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이 두근의 합은 뭐 합곱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쓰시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문제 9-9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9-9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m-1 x-m 플러스 3은 0이 두근을 만족시킬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두근이 모두 양양이면 두근이 모두 양양이래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여기서 뭐죠? 마이너스 2, m-1이죠? 이게 양수여야 해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이것도 양수여야 하고요. 판별식, 합곱띠, 판별식, 절반, 4분의 D로 갈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실근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가 돼요? 약분하면 이게 부등호가 뒤집어지고, M은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넘어가면, M은 3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자, 얘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m 하니까 마이너스 m 1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것이죠. 인수분해하면 얘는 m-2 m 플러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뭐 하시면 돼요? 수직선에다 올려놓고 이제 범위 구하시면 돼요. 자, m은 1보다 작아요. 구멍 빵 뚫려서 1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 m은 3보다도 작아요. m은 3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된 것이죠. 3보다도 작아요. 그 다음 자, 얘 값은 뭐예요? 2랑 마이너스 1 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2가 있죠. 2가 있으면 이렇게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예.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음수면 큰 거와 작은 거 사이여야 되고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에는 이 선분이 3개 지나가는 영역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뭐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우리한테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음수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곱띠를 다시 따져줘야 되겠죠? 합곱띠를 다시 따져주면 지우고요. 자, 두근의 합은 음수니까 음수여야 돼요. 자, 두근의 곱은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여야 되고요. 자, 얘는 아까 전에 인수분해한 게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1이었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둘 다 음수라는 건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똑같이 얘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약분하면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m은 1보다 크다죠. 1보다 커요. 두 번째 건 3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직선이 3개 지나가는 영역. 여긴 2개, 여긴 하나, 여긴 2개, 여기 3개죠? 여기만 3개죠? 그렇죠? 그래서 m의 값이라는 건 3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이 모두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3번 봐볼게요. 3번. 3번은 뭐 간단하죠. 자, 한근은 양수고 한근은 음수일 때는 뭐만 확인한다? 판별 두 군의 곱만 확인한다.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이것이 그냥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 판별식은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m은 3보다 크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합곱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문제 9-10번으로 갑니다. 자, 9-10번 봐볼게요.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 자, 두 군의 곱이 음수고요. 그러니까 두 군이 서로 부호가 다르고 양의 절대값이 크대요. 그럼 두 군의 곱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음수고요. 양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두 군의 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서는 원래 부호가 다르면 두 군의 합의 값을 절대값의 크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줬기 때문에 양근이 절대값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두 군의 합은 양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군의 합은 뭐죠? 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두 군의 합이죠. 그것이 양수이면 돼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a는 3보다 커야 되고요. a는 3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 얘가 3, 4죠. 3, 4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래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은 음수예요. 기준값 3하고 4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는 두 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니까 두 녀석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은 머리통 위로 직선 2개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영역만 성립하죠. 그래서 a의 값은 4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가 두 군의 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번에는 2번이요. 두 번째 문제는 두 군의 곱은 음수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음수인데 즉 a는 3보다 큰데 a는 3보다 크다죠. 절대값은 같다. 이 소리는 뭐예요? 두 군의 합이 0이란 소리죠.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a-4,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뭐예요?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3보다 큰 녀석만 해당되니까 그때 a 값은 4가 된다라는 겁니다. 4가 되면 두 군의 부호는 뭐하고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간단하게 지나가거든요. 정수근하고 그 다음에 실근의 부호가 간단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해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조금 문제풀이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가 딱 결정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기억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의 단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숙지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